안녕하세요, 준 아저씨입니다. 준 아저씨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예, 하도 AI를 좀 파고 하다 보니까 행렬과 텐서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예, 행렬 영어로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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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렬, 텐서. 행렬은 영어로 매트릭스. 영화 매트릭스도 있죠. 또 자궁이 영어로 또 매트릭스인가? 하여튼 매트릭스. 텐서, 텐서 코어 할 때 그 텐서도 맞죠? 텐서. 예. AI에 AI에서 AI에서 예, 딥러닝 알고리즘 CNN, RNN, 트랜스포머까지 거기 안에는 MLP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는 자료 구조가 있습니다.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는 입력에 웨이트 값을 시그마 출력 요게 하나가 퍼셉트론인데요. 뇌세포 뉴런을 모사한 거죠. 입력 값에 웨이트 값을 곱해서 바이어스랑 시그마를 취해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활성 함수를 시그모이드, 소프트맥스 이런 활성 함수를 취하게 되죠. 그래서 출력이 됩니다. 이런 게 입력이 또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이 노드가 세로 방향으로 또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노드가 또 가로 방향으로 또 늘어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쭉 나가죠. 여기는 엄청나게
예, 멀티 레이어를 구성합니다. 멀티 레이어를 구성합니다. 히든 감춰져 있어요. 또 차원을 예, 엄청 또 늘려서 이런 레이어들이 또 차원을 또 늘릴 수가 있어요. 예. 예, 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의 웨이트 값이 변합니다. 이 웨이트 값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 가중치입니다. 가중치. 가중치. 예, 이런 형식인데 이런 웨이트 값을 왕창 모으죠. 예, 웨이트 1, 웨이트 이 선마다 웨이트니까 예, 이 한 단계 한 단계 웨이트가 또 2차원 평면에 쭉쭉쭉쭉쭉 쭉쭉쭉쭉 쭉쭉쭉쭉 쭉쭉쭉 웨이트 2차원이면 n에 m 이런 식으로 끝나겠죠. 이걸 그냥 알기로는 그냥 우리가 행렬이라 그러잖아요. 행렬. 예, 행렬이라 그러는데 어느 순간 또 텐서가 불쑥 나오네. 텐서라는 말이. 예. 그래서 이 행렬과 텐서의 차이가 뭘까? 예. 웨이트에다가 또 플러스 나중에 되면 예. 각각의 노드에 바이어스들이 또 이렇게 n 개 있겠죠. b 1 쭉쭉쭉쭉 b에 n 그리고 여기 앞쪽에는 또 입력이 있겠죠. 입력 input 1 input 2 input 3 계속 나가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식들이 이 인풋의 전체 행렬을 또 해줘야겠죠. 전체 행렬을 해야지 이거하고 이거하고 곱하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곱하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곱하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곱하고 i4라 할까요? 예. 예. 곱해서 b랑 더하면 이게 이 한 단계에서 일어나는 여기 한 단계에서 일어나는 계산 y 한 단계에서 일어나는 계산의 그 모임이 되잖아요. 모임이 되고 이런 것들이 또 각 가로 히든 레이어만큼 또 더 해야 되잖아요. 히든 레이어만큼 더 하고 또 차원이 또 늘어나면 또 더 하고 계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어쨌든 웨이트의 개수가 조 단위는 아니더라도 몇억 단위는 아니더라도 몇 천만 개인가? 하여튼 몇억 단위는 아닌 것 같고 웨이트 값이 실제로 LLM 모델 같은 경우에는 1억 개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한 몇 천만 개 정도의 웨이트를 이런 행렬에다가 다
행렬 벡터 구분을 하잖아요. 이 과정을 거치고 결과가 나왔을 때 다시 또 그 포워드 피딩이 끝나면 그걸 가지고 다시 에, 회귀 함수를 다시 구하기 위해서 다시 피드 백워드를 해서 다시 되먹임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계산을 엄청나게 하거든요. 이 입력에 대해서 한번 입력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최소 오차로 오차가 최소화되는 예, 그런 방향으로 회귀 함수를 이렇게 보면 계속 찾아가는 그런 그런 방식으로 이제 확률 통계적인 방식으로 회귀 함수를 계속 그 입력에 따라서 수정을 계속 해 나가는 거죠. 그런 과정이 이제 학습의 과정인데 뭐 최소 자승법 그렇게 해서 오차가 최대로 주는 그런 함수를 찾는 거죠. 그리고 그레디언트 그 그레디언트가 그 오차가 가장 작아지는 그런 방식으로 학습이 되어지는데 텐서란 말이 또 계속 나오니까 행렬하고 텐서가 약간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말이 다르면 뭔가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이걸 행렬이라고 하는데 텐서는 행렬을 많이 가지면 텐서가 되는 건가? 정확하게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엉클존이 행렬 vs 텐서라는 이 차이를 비교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인터넷 지식 검색을 활용하겠습니다. 구글 AI가 또 정리를 해줬어요. 잘. 거의 뭐 잘 뽑아주는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뭐 오탈자라든지 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답변을 내는 할루시네이션 현상이 조금 있긴 있는데 거의 뭐 잘 나오는 그런 답변이에요.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요. 빠졌네. 질문이 빠졌네. 행렬과 텐서를 vs를 붙였습니다. 예. 게요. 행렬과 텐서는 모두 숫자의 배열이지만 숫자의 배열입니다. 뭐 가로 세로 있는 2차원 배열일 수도 있고 1차원 가로만 있고 세로만 있는 1차원 배열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3차원 되면 이 두께 깊이 방향에 또 그 차원이 있을 수 있고 4차원부터는
표현하기가 좀 힘들죠. 우리 3차원 공간에서는. 하지만 차원은 이렇게 계속 늘어날 수가 있어요. 아주 복잡한 이 회귀 함수를 구해내려면 차원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수학적인 차원입니다. 3차원에서 표현할 수 없는 수준의 4차원 이상 뭐 엄청난 하여튼 차원을 가지는 그만큼 웨이트가 또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몇 천만 개의 그런 웨이트 행렬이 있는 거죠. 텐서가 있는 거죠. 행렬 텐서. 지금 행렬 텐서가 저도 약간 지금 헷갈리고 있는데 한번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계 변환 시 특정 규칙에 따른다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텐서는 행렬을 포함한다 하는 더 일반적인 개념이다. 텐서가 행렬을 포함한다고 하네요. 텐서가 행렬을 포함한다. 이렇게 표현하나? 집합에서 텐서가 행렬을 포함한다. 좌표 변환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해야겠네요. 좌표계 변환 시 특정 규칙을 따른다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좌표계 변환은 제가 아는 바로는 이런 3차원 좌표계가 있다. 그러면 어떤 물체 중심에 로컬 좌표계가 있고 그 다음 카메라 중심에 카메라 좌표계가 또 있을 수 있어요. 물체가 여기 있어. 그 물체를 중심에 둔 로컬 좌표계 그리고 이 물체를 바라보는 카메라를 중심으로 두고 좌표계를 또 그릴 수가 있겠죠. 이런 좌표계 이렇게 바뀌면 좌표계가 변환이 됐다는 거고 우리가 이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모니터에 또 보여주는 거죠. 모니터에 크게도 보여줄 수 있고 줌인 줌아웃 되는 게 크게도 보일 수 있고 작게도 보일 수 있고 그럼 이 모니터에 대해서도 이런 좌표계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변환이 됩니다. 로컬 좌표계, 카메라 좌표계, 모니터 좌표계 이렇게 좌표 변환이 되는 겁니다. 개념상으로는 뭐 수학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는 지금 요 현재 지금 상황에 설명하는 거는 범위가 좀 벗어나는 것 같고 어쨌든 좌표 변환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특정 규칙을 따른다는 좌표계 변환 시 특정 규칙을 따른다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매트릭스 정의 행과 열로 구성된 숫자의 직사각형 배열입니다. 즉 2차원 구조입니다. 명확하네. 2차원 구조. 요런 가로 세로 행과 열 행과 열이 있는 그런 직사각형 배열 2차원 구조입니다. 역할 주로 선형 대수학 연립 선형 방정식 직선은 2차원에 표현할 수 있잖아요. 선형 변환 회전 크기 조정 회전 로테이션 스케일링 로테이션 또 이동도 되죠. 이동
이동. 예. 트랜슬레이션인가요? 예. 이동. 이런 선형 변환 등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예, 2차원 구조라는 거고, 행렬은. 이런 선형 변환, 예, 2차원에서 선형 변환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예, 회전은 사인 세타 뭐 이런 값들이 이 안에 행렬 안에 들어가는 거고, 이동은 이동하는 양이 또 이쪽 또 들어가는 거고,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대각선 이쪽이 또 스케일 값이 들어가고, 이런 그 선형 변환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특징, 단순히 숫자를 표 형태로 구성한 것으로 특정 좌표계에 의존적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좀 특징은 좀 어렵네, 이야기가. 단순히 숫자를 표 형태로 구성한 것으로, 예, 숫자를 표 형태로 구성한 건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예, 하지만 특정 좌표계에 의존적일 수 있다. 특정 좌표계에 의존적일 수 있다. 로컬 좌표계나 카메라 좌표계, 어떤 특정 좌표에 의존적일 수 있다. 특징이니까 그렇게 일단 그런 특징이 있다고 이해하고 넘어가죠. 왜? 이게 무슨 말인지. 특정 좌표계에 의존적일 수 있다. 어떤 좌표계, 한 좌표계에서만 그 값이 행렬의 그런 값들이 유효하다는 말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정확하게 좀 저도 하기가 어렵네요. 뭐 AI가 좀 너무 어렵게 말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까지는 이해했어요. 특정 숫자표 형태로 구성한 것, 특정 좌표계에 의존적일 수 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텐서. 텐서를 이해하면 또 무슨 말인지 또 이해할 수 있을까요? 텐서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 애매한 걸 또 이해해 보죠. 텐서. 엉클 존은 물리 엔진을 예전에 좀 개발했었는데요. 텐서 그러면 떠오르는 게 관성 텐서, 이런 게 떠올라요. 관성 텐서. 그때 관성 텐서를 이해하려고 좀 노력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예, 엉클 존이 떠오르는 거는 관성 텐서. 관성 텐서. 어쨌든 힘을 관성은 힘이거든요. 힘. 가속도를 내는 힘, 또는 가속도를 유지하려는 힘, 관성 그런 게 있잖아요. 이걸 좀 오늘 요거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텐서랑 매트릭스를 깔끔하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스칼라 0차원, 벡터 차원 1차원, 행렬은 2차원을 포함한 스칼라 값만 있는 거죠. 1차원. 벡터 행이나 열만 있는 거죠. 행렬은 행렬 두 개가 있는, 이거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하면 매트릭스가 되죠. 행렬. 이건 벡터 1차원. 행이나 열만 있는 벡터. 스칼라는 값만 있는 값.
차원이 없어요. 방향이 없어요. 스칼라는 값만 있는, 방향이 없어요.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있어요. 크기와 1차원적인 방향, 플러스 방향이냐 마이너스 방향이냐, 예, 그런 벡터가 있어요. 플러스 방향이냐 마이너스 방향이냐 하고 값, 크기 있잖아요. 크기, 값이 또 있어요. 행렬은 2차원이다. 어쨌든 이 스칼라랑 벡터 행렬을 포함하는 n차원, 배열을 일반화한 수학적인 객체입니다. 예, 일반화한 거네요. 예, n차원 배열을 n차원 배열을 일반화한 수학적인 객체이다. n차원 배열을 일반화한 수학적인 객체이다. 3차원만 돼도 3차원만 돼도, 예, 1차원, 2차원, 3차원만 돼도 이제 텐서가 되는 거네요. 텐서. 그죠? 역할, 물리학, 상대성 이론 등 머신러닝, 딥러닝과 같은 분야에서 복잡한 다차원 데이터, 3차원 데이터, 뭐 RGB 뭐 이런 거 있겠죠. 다차원 데이터 데이터를 표현하고 처리하는 데 필수입니다. 데이터를 표현하고 처리하는 데 필수입니다. 3차원 X, Y, Z, RGB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RGB 행렬 RGB 3차원 3차원부터는 3차원부터는 텐서라는 거죠. 예. 3차원부터는 여기는 텐서다. 2차원, 예. 2차원까지는 매트릭스고 3차원부터는 텐서다. 3차원부터는 텐서다. 오, 어휴, 안 되겠다.
원래대로 3차원부터는 텐서다. 예. 예, 3차원 이상 텐서 일반화 행렬의 n 차원에 대한 일반화다. 예. 예, 일단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n차원 배열을 일반화한 수학적 객체입니다. 이미 1차원, 2차원, 3차원 이런 차원에서 고전적으로 네이밍이 다 됐기 때문에 일반화했을 때는 또 그 일반화된 그런 배열을 텐서라고 또 정의를 해야겠죠. 예. 이 기존에 먼저 나온 그런 용어들이 사라지지는 않을 거니까 했다 그러더라도 상대성 이론에 특수 상대성 이론이 있고 그리고 일반 상대성 이론이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네요. 예, 머신러닝, 딥러닝 같은 분야에서 복잡한 다차원 데이터를 표현하고 RGB 아니면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자연어 처리, 자연어 처리, 자연어 처리,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을 할 때 이 단어들 간의 그런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아주 깊은 차원의 그런 컴퓨터에서 깊은 차원의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런 딥러닝, 머신러닝이 쓰이는데 이런 복잡한 차원의 다차원 데이터를 표현하고 처리하는 데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컬러 이미지는 높이, 너비, RGB 색상 채널의 3차원 텐스로 표현됩니다. 컬러 이미지는 높이, 너비 2차원 높이, 너비가 있죠. 2차원 평면이니까 높이, 너비가 있고 그리고 각각의 또 위치에 이런 픽셀의 RGB 값이 있잖아요. 3차원 정확하게 말해서 높이, 너비도 각각 1차원이니까 5차원이라고 말해야겠네요. 5차원. 도트 RGB만 3차원이고 높이와 너비도 같이 처리하려면 5차원이 돼야 되겠네요.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은 좌표계가 변환될 때 그 구성 요소들이 특정 변환 규칙에 따라 함께 변환되어 물리적 또는 기하학적 의미를 유지한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좌표계가 변환될 때 어쨌든 좌표계가 변환될 수가 있어요. 예. 임베딩이 이런 입력 값에 임베딩이 여러 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모델이 바뀌면서 그게 이제 좌표가 변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그 학습 과정에서 학습 과정에서
입력 데이터가 이렇게 뭐 2차원으로 설명해 주면 3차원으로 설명해 줘도 상관은 없는데, 예, 이렇게, 예, 만약에 이렇게 데이터들이 인베딩이 됐어. 이게, 예, 이건 라지 랭귀지 모델이야. 예, 라지 랭귀지 모델인데, 라지 랭귀지 모델 안에 이렇게 배치됐고, 또 무슨 라지 랭귀지 아니고 라지 픽처 모델, 2차원 그림 모델, 멀티 모달이니까 다양한 입력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뭐 이런, 이거는 텍스트 기반이다 치면 얘는 이미지 기반, 또 애니메이션 기반으로 라지 애니메이션 모델, 이런 모델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델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인베딩이 되는데, 이 모델들 안에 입력 데이터들이 인베딩이 돼요. 그, 예, 처음에 입력이 들어오면 배치가 되는데, 이 배치된 상태에서 이제 여기 패턴을 찾는 거죠. 예, 패턴을 찾는데 각각의 모델에서 또 이건 어떻게 보면 각각의 모델에서 이제 이런 다양한 멀티모달이에요. 멀티모달. 예. 멀티모달이면 각각의 또 이런 차원의 좌표계들이 각각 있겠죠. 예. 관계를 서로 알아내기 위해서. 근데 이걸 다시 끝내는 서로의 또 관계를 또, 예, 내가 무슨 말을 했어. 이 그림을 뭐, 좀 더 키워줘. 뭐, 줄여줘. 아니면 이 그림에서 무슨 손 그림을 넣어줘. 뭐, 뭐, 고양이를 강아지로 바꿔줘. 뭐, 이런 그 텍스트 기반의 말을 이 그림과 함께 처리해 주려면 어쨌든 하나의 또 다른 라지 멀티 모델 이런 좌표계로 변환을 해서 이 값들을 이 입력 값들을 또 입력 값이 이미 플러싱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 좌표계에서 이쪽 좌표계로 또 옮겨줘 와야 돼요. 예, 이렇게 이 과정이 변환 과정인 거죠. 좌표계의 변환 과정. 예. 공간의 변환인 거죠. 공간의 데이터를 어떻게 보면 데이터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어떤 모델이 바뀌기 때문에 좌표계가 바뀌는 거죠. 좌표 변환. 이런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이런 방식으로 실제로 다양한 그런 모델들이 존재합니다. 그 학습 모델들이죠. 이 학습 모델들이 어쨌든 서로 관계를 비교하려면 한 공간에 인베딩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좌표 변환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변환이 일어나는 거죠. 뭐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보통 현재 나오고 있는 LLM, LPM, LAM 이런 방식으로 해서 나중에 이렇게 합쳐지는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보통 라지 랭귀지 모델이 텍스트 기반으로 설계가 됐거든요. 챗 GPT라든지 라마, 뭐 그록, 뭐 근데 그것들을 이제 서로 이제 또
새로운 멀티모달 데이터들이 입력, 다양한 입력들을 처리해 줘야 되는 그런 요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뭐 이미지라든지 픽처, 그림이라든지 애니메이션들을 AI로 처리해 주기 위한 모델이 붙은 거죠, 뒤에. 뒤에 붙었고, 또 그걸 또 입으로 이코딩도 하고 아니면 입으로 해가지고 바이브 어, 그 이미지 에디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이 서로 또 관계를 또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LLM은 어떻게 보면 텍스트 기반의 그런 설계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추가 LLM의 이런 다양한 또 이미지 처리, 애니메이션 처리, 뭐 이런 멀티모달 데이터를 처리해 줄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가지는 것들이 뒤에 추가가 된 거고, 이런 방식이 있어요. 좌표 변환 방식이 있고, 또 하지만 뭐 네이티브 제가 다뤘던 거라서 또 이야기하는 건데, 네이티브 멀티모달이라는 것도 있어요. 네이티브 멀티모달은 그냥 한 번에 다 처리하는 거다. 이 부분은 제가 네이티브 멀티모달을 다뤘던 그 동영상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요렇게 어떤 인공지능에 대한 그런 학습 과정에서 서로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좌표계 변환도 일어난다. 데이터의 좌표계 변환도 일어난다. 그런 걸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좌표계가 변환될 때 그 구성 요소들이 특정 변환 규칙에 따라 함께 변환되어 물리적 또는 기하학적 의미를 유의한다. 좌표계 변환이 일어난다. 여기까지는 이해했고, 이렇게 변환이 되지만 이 변환은 그냥 마구잡이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행렬 좌표 변환이 일어날 때 이런 각각의 행렬들이 유지가 될 거잖아요. 그 키 값들이 이 입력이 각각의 고유한 키 값들이 있는데 그런 고유한 키 값들이 여기 인베딩이 되는데 이 인베딩 되는 이 키 값들이 다시 입력으로 들어가서 뭔가 또이 변환 센서를 만나서 변환되는 거지. 마구잡이로 그냥 찍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쨌든 센서 변환하는 차원을 변환하는 공간을 변화하는 센서들과 이렇게 또 여기에 찍혀졌던 요 변수들이 입력들로 바뀌어서 또 입력이 되면서 좌표계가 변환이 된다는 거죠. 요 의미인 것 같아요. 캔슬을 또 곱하는 거. 이 값들, 키 값들을 입력으로 다시 바꿔서 텐서, 이 변환 텐서, 변환도 텐서에 들어가서 물리적 또는 기하학적 의미를 유의하는 거다. 즉 텐서 자체는 좌표계와 독립적인 추상적인 실체이며 텐서 자체는 좌표계와 독립적인 여기 텐서 좌표계가 텐서 뭔가 이렇게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이 텐서는 좌표계와 완전 독립적이다. 이렇게 독립적이고 이 좌표계가 있고 그 좌표계에 또 텐서가 별도로 존재하고 텐서는 좌표계와 독립적인 추상적인 실체이며 수학적인 뭔가 그런 추상적인 실체라는 거죠.
행렬은 특정 좌표계에서 그 텐서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행렬은 특정 좌표계에서 그 텐서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오, 이 부분은 되게 어려운 내용이네요. 이해하기 좀 어려운 내용인데. 행렬은 특정 좌표계에서 텐서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어떤 좌표계를 특정하게 되면 이 텐서가 이거 이해가 안 되네. 일단 좌표계가 있어. 이 텐서가 따로 또 존재한다. 하나의 수학적인 추상적인 존재이다. 이 부분은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네요. 특정 좌표계에 의존적일 수 있다. 만약에 이게 맞다면 어쨌든 이 말이 말적으로만 맞다면 제가 엉크줄이 이해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행렬은 특정 좌표계에서 텐서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니까 이 행렬은 당연히 특정 좌표계에서만 의미가 있는 의존적인 그런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재 여기서 요 부분 텐서는 좌표계와 독립적인 추상적인 실체 추상적인 실체라. 텐서는 좌표계와 독립적인 추상적인 실체다. 텐서는 따로 있다. 어쨌든 좌표계랑 따로 있다. 여기까지는 이해했고, 행렬을 특정 좌표계에서 텐서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행렬이 또 나오네. 특정 좌표계에서 이 텐서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특정 좌표계에서 그 텐서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일단 놔두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 부분을 말하자면 행렬은 2차원 구조를 가지는 행과 열을 가지는 숫자의 직각 배열이고, 이런 선형 변환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고, 단순히 숫자를 표 형태로 구성한 것이고, 특정 좌표계에 의존적일 수 있고, 행렬은 2차원 구조이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잖아요. 2차원 구조인 거. 근데 텐서는 n차원 배열의 n차원 배열을 3차원 이상의 n차원 배열을 일반화한 수학적 객체이다. 역할은 물리학, 머신러닝, 딥러닝 같은 분야에서 복잡한 다차원 데이터를 표현하고 처리하는 데 필수적이다. 텐서가 어쨌든 다차원 배열이 쓰이는 그런 곳에 역할이 있고, 특징으로는 좌표계가 변환이 될 때, 이렇게 좌표계가 변환이 될 때 특정 변환 규칙에 따라 함께 변환되어 물리적 또는 기하학적 의미를 유지한다. 이 좌표계의 변환을 그 구성 요소들이
특정 변환 규칙에 따라 함께 변환되어 좌표계가 변환될 때 이 텐서의 구성 요소들이 이 좌표계에도 텐서가 있고 이 좌표계에도 변환되는 데에도 텐서가 있어요. 그 텐서가 이 좌표계를 만났을 때 딱 그 특정 변환 규칙에 따라 함께 변환되어 물리 또는 기하학적인 의미를 유지한다. 특정 변환 좌표계를 만났을 때 그 변환 좌표계에 대한 물리적 기하학적 의미를 유지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관성 텐서, 관성이라는 이 물리 값을 텐서 안에 담아 있는 거고, 기하학적 의미, 그 각각의 값들이 입력 값들이 이 텐서에 따라서 그 의미가 계속 그 기하학적 의미가 유지된다. 기하학적 의미가 유지된다. 예, 예, 관성 텐서를 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약간 애매하게 기억하기 힘들면 예를 들어서 관성 텐서를 예를 들면 이런 차량이 있어요. 차량이 차량을 제일 단순하게 그냥 단순화시키면 바퀴가 4개 달린 사각형 박스라고 할 수 있잖아요. 무게 중심이 있고 바퀴가 4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바퀴들의 중심과의 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3차원 공간에서. 그러면 이 바퀴가 만약에 땅 하고 노면의 충격을 받으면 차가 기울어지잖아요. 이 중심을 기준으로 기울어지잖아요. 땅, 3차원 공간이니까 이 힘은 벡터거든요. 3차원 벡터예요. F는 Fx Fy Fz 이렇게 바닥의 충격이 전달되면서 얘가 회전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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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성 텐서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이 중심에 대해서 이렇게 같은 사방으로 이렇게 방사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만약에 차가 조금 더 길어진다거나 지금은 요 대각선 길이가 다 똑같다고 똑같으면 그때의 또 이렇게 힘이 이 차량의 그 회전에 주는 영향을 또 정리할 수 있잖아. 이 F가 이 회전에 주는 영향. F1, F2, F3, F4 각각에 대해서 그걸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 토크 T는 요 R 거리 RF거든요. 토크 T는 RF. 이렇게 되면
요 모양일 때 로컬 좌표계에서 요 모양일 때 그 텐서를 정리가 할 수가 있어 수식으로. 예. 요 모양 차량이 요 모양일 때 예. 위에서 봤을 때 만약에 정사각형이고 바퀴가 이렇게 돼 있어. 요 차체가 정사각형이에요. 예. 이렇게 되면 요 각각의 흰 포인트에서 예, 중심과의 거리 따라서 이 차량의 회전에 차량도 회전을 하잖아요. X축, Y축, Z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게 되겠죠. 각각의 로테이션 X, 로테이션 Y, 로테이션 Z, 예, 바퀴 X축 방향에 대한 바퀴 원의 그런 로테이션 충격량 F에 대한 로테이션을 이렇게 매트릭스로 정리할 수가 있어. 이 매트릭스를 일반화한 게 텐서라 했잖아. 이게 3차원 공간에 이렇게 그 3차원 공간에 바퀴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XYZ가 나타나니까 3차원 이상이니까 이게 텐서가 되는 거죠. R1, R2, X축 방향의 로테이션, R2, Y축 방향에 대한 로테이션, R3, Z축 방향에 대한 로테이션, 그리고 R3, R4, 예. 바퀴가 4개고, 예. 이렇게 매트릭스가 X축 방향의 회전, R3의 Y축 방향의 회전, R3의 Z축 방향에 대한 회전, 예. R4의 Y축, X축에 대한 회전, R4의 Y축에 대한 회전, R4의 Z축에 대한 회전. 이렇게 해서 근데 요 모양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요 차량의 모양이 만약에 지금은 요렇게 됐지만 이 모양이 차량이 길이가 길쭉해졌어. 버스야, 버스. 그렇게 되면 이 바퀴에 대한 토크의 텐서가 달라지는 거죠. 예. 이렇게 그냥 짧은 이런 긴 차, 이 모양에 따라서 이 텐서들이 또 달라지는 거죠. 예. 그리고 바퀴가 또 만약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버스라서 두 개가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아주 시뮬레이션을 심하게 하면 또 이렇게 또 각각의 또 바퀴에 대해서 차원이 또 더 늘어나요. 예, 행과 열이 있는 거는 행렬이다. 2차원 구조, 행과 열이 있는 거는 행렬인데, 텐서는 이 행렬을 n차로 일반화한 거다. 음. 만약에 뭐 이거는 또 다른 또 예제예요. 예. 여기에 또 차량이 이렇게 열차처럼 트레일이 이렇게 돼 있어. 예. 그러면 여기 지금 그냥 막대기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예. 바퀴가 각각 두 개씩 있어. 이 각각의 바퀴가 요거 하나를 처리할 수 있잖아요. 이 회전 그 크기를, 로테이션 크기를, 이, 이 바퀴 충격에 대한 이 차량의 회전 크기를 요거 3 곱하기 4, 요 바퀴가 4개짜리니까 요거 하나를 추가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막대기로 이렇게 연결된 두 개가 더 붙었어. 그러면 여기 똑같이 또 4개, 두 개가 더 붙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건 멀티 바디가 되는 거죠. 예. 예, 멀티 바디가 여러 개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차원이 또 늘어나는 거예요. 예. 이 이렇게 되는 애들을 서로가 또 영향을 받잖아요. 예. 여기 만약에 그냥 예. 트레일러의 그 고리라고 생각하면, 예. 또 여기 쿵덕하면 여기도 쿵덕 해줘야 되잖아요. 또 회전 좀 해주고 그 상황이 조금씩 또 요 힘이 전달이 되어질 거잖아요. 예. 예. 어쨌든 이렇게 이게 행렬이 예. 음, 쭉 차원을 늘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차원을 늘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관성 텐서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건데, 그래서 엉클 준이 지금 상황에서 텐서를 이해하자면, 지금 상황에서 텐서를 이해하자면, 텐서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여기 설명된 대로 행렬과 텐서는 모두 숫자의 배열이지만 텐서는 행렬을 포함한 더 일반적인 개념이다. 예, 텐서는 행렬을 포함한 예, 요것보다는 아까 전에 설명했던 예, n차원 배열의 일반화한 수학적 객체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네요. 예. 예, 요게 가장 좀 핵심이네요. 어떻게 보면. 예. 텐서의 정의는 스칼라, 벡터, 행렬을 포함하는 n차원 배열을 일반화한 수학적 객체이다. n차원 배열을 일반화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까 전에 포함한다. 예, 포함한다. 포함한다고 내가 썼던 것 같은데. 텐서는
매트릭스를 포함한다. 예. 매트릭스와 벡터와 스칼라를 다 포함한다. 예, 수식으로 표현하면 예, 깔끔하네. 예. 텐서는 매트릭스와 벡터와 스칼라를 포함한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n차원으로 일반화했다. 텐서는 매트릭스와 벡터, 스칼라를 일반화했다. n차원의 일반화. 뭐 그냥 이야기할 때 쓸 때는 텐서나 행렬이나 뭐 섞어서 써도 되겠지만 조금 텐서 안다 정도면 되면 뭔가 좀 더 깊은 고민을 했겠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뭔가 이런 선형 대수에 조금은 그래도 고민을 한 흔적을 가지는구나. 예, 예. 텐서는 매트릭스, 벡터, 스칼라를 포함하는 n차원 일반화 객체이다. 텐서는 매트릭스와 행렬, 스칼라를 포함한 n차원화한 n차원 일반화를 한 객체이다. n차원 일반화를 한 객체이다. 오케이.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차이, 행렬과 텐서의 차이 이해하셨나요? 예. 행렬은 어떤 좌표계에 종속적일 수 있고, 하지만 텐서는 n차원한 일반화 객체이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흥미가 있으셨나요? 의미가 있으셨나요? 행렬과 텐서 차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행렬의 일반화 버전인 텐서, n차원 일반화 버전인 텐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엉클준이었습니다. 엉클준 세컨아트TV, 엉클준스 게임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기세요.